안녕하세요, CPT입니다. 오늘은 다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은 2주 만에 업로드였는데요. 브이로그였습니다. 브이로그가 더 재밌다는 분들도 계시고 반갑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저는 말은 많지만 소심한 편이라서 역시나 그림 뒤에 숨어서 떠드는 이 포맷이 약간 더 마음이 편합니다. 저번 주 브이로그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저희 유튜브 모임이 있는데요. 그 모임에서 유튜브에 관한 책을 매달 한 권씩 읽고 있거든요. 이미 이제 4권째인데 그 책들은 뭐 알고리즘에 대한 굉장히 자세한 분석에서부터 필자의 개인적인 역사에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결국 공통된 메시지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래도록 유튜브를 잘 운영하면서 성장을 하려면 본인이 누구인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를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만들어야 한다. 뭐 이런 거예요. 요즘 N작, 부캐 이런 것들이 유행인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저 스스로도 유튜브를 핑계 삼아 억지로라도 그림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간간히 똑딱이 카메라를 들고 나가서 사진도 찍고, 그래서 사진만 올리는 뭐 계정을 하나 만들어 놓기도 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캐로 아이덴티티를 분리해 놓고 각각의 영역에서 소소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게 본캐가 주된 업무에서 성과를 내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 본캐는 글을 쓰는데요. 본캐라고 하기 조금 민망하게도 글만 써서 충분히 먹고 살 만큼 자리를 잡지는 못했지만, 어쨌건 유튜브나 사진, 그림 뭐 이런 것들은 비교적 바로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목공에 심취한 적이 있었는데 목공은 또 거기에 더해서 손으로 느껴지는 감촉도 있고, 그래서 작업 과정에서 그 감촉을 계속 느낄 수 있는 게 좋기도 하고, 그리고 다 완성되면 이걸 실생활에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손에 잡히는 어떤 물건을 만들었다는 게 또 더 희열을 준 것도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캐들의 창작 활동이 제 입장에서 보자면 어쩌면 하루 종일 붙잡혀 있으면서도 뾰족한 성과는 한 줄도 없을 수 있는 지지부진한 상태의 글감 앞에 앉아있는 이 상태에서 잠시 한눈을 팔게 해준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완성했다는 성취감을 계속 쌓아가는 체험이 글을 쓸 때의 작업 과정에서의 피로감을 좀 상쇄시켜준다. 아니면 뭐 배터리를 회복시켜준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주캐와 부캐로 나누어서 그런 활동이 서로 시너지를 주고 하는 것 말고, 주캐가 하는 주된 일에서도 자꾸 곁다리가 늘거나 한눈 팔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 분야의 지식이나 나의 작업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갑자기 이것저것 다 섭렵하고 싶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다 소화하고 버무려 가지고 이 모두를 막 집대성하고 싶다는 막 욕망이 생기거나, 아니면 막 그때그때 막 관심사들이 계속 늘어나서 여러 가지 어떤 감각이나 취향이 이끄는 각기 다른 매력과 재미 막 이런 걸 다 다뤄보고 싶다거나, 이것저것 자꾸 눈이 간다거나, 이런 경우는 좋은 걸까? 자기의 어떤 바운더리가 확장되는 거니까 자기 개발의 입장에서는 좋은 걸까요? 성장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이 내가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까요? 말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얇고 넓음으로 도달할 수 있는 해변이 있다면 그 해변은 내가 바란 신대륙이 맞을까? 반대로 깊고 좁은 심연으로 내려가는 것은 발전이 아니라 고립은 아닐까? 아니면 깊고 좁음이랑 얇고 넓음,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건가? 작법을 제가 처음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운 개념이 하나 있는데 소거법이라는 건데요.
하나의 주제에 복무하는 여러 가지 요소 이외에 나머지는 모두 그게 디테일이 아무리 좋고 그럴듯하고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취향이 맞는 내용이라도 말 그대로 속어 하는 걸 말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이 속어법이 필요한 이유는 당연히 테마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겠죠. 얼마 전에 작가들이 모인 자리가 있었습니다. 요즘 여러 OTT나 하여튼 극장도 다시 부활하고 그래서 어느 때보다 콘텐츠를 만들기 좋은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어디서든 괜찮은 오리지널 시나리오를 애타게 찾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제가 한 20년 전 업계 선배들도 똑같이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오리지널을 애타게 찾고 있다. 그 당시에도 인기 많은 IP를 사가지고 각색하고 하는 게 보편적이고 성과도 있었는데도 동시에 모두들 오리지널을 원했죠. 작가들이 모였으니까 결국 관심은 다 콘텐츠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어졌는데요. 뭐 무엇이 트렌드에 부합하느냐 아니면 무엇이 좋은 이야기냐. 좋은 이야기가 항상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느냐. 아니다. 좋은 이야기는 안목 있는 이들에겐 언제나 눈에 띄기 마련이다. 흥행하는 사람들은 과연 다 안목이 있는 사람들인가? 막 이런 난상 토론이 막 이어졌습니다. 되게 있어 보이지만 그냥 술 먹고 하는 얘기가 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러다가 그 모임을 빌미로 몇몇 작가들이 우리가 잘하고 하고 싶어 하는 것들만 하는 아이덴티티가 확실한 작가 프로덕션을 만들면 어떠냐? 그렇게 되면 너는 그럼 어떤 비전을 내세우는 어떤 작가 집단을 만들고 싶은지 각자 얘기해보자. 뭐 창립작을 내놓는다면 뭐가 좋을 것 같냐. 진지하게 뭐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막. 하여튼 이야기가 계속 밤새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영화 감독 마틴 스콜세지라는 양반이 있는데 이분이 언젠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결국 평생 한 편의 영화를 만드는 것 같다. 뭐 이 개념은 뭐 말하자면 작가주의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그의 필모그래피를 보다 보면 그 말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그 사람 영화는 어쨌든 그 사람의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거든요. 모든 훌륭한 창작자들의 창작물이 다 그렇죠. 주제나 소재, 뭐 스타일, 표현 이런 데서도 뭐라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하나의 시그니처 그리고 그것들을 연달아서 놓고 보면 그 작품들을 관통하는 어떤 흐름들이 보입니다. 그 흐름은 좋은 작가일수록 점점 깊고 넓어지죠. 강처럼. 좋은 창작자의 작업들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흐름을 타는 것 같아요. 강물이 바다로 나가듯이. 스콜세지 영화들을 보면 사람들은 그가 평생 뭐 이탈리아 깡패 영화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소동극을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의 어떤 영화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일종의 전기 영화를 만들기도 했고 또 그 와중에 세계 곳곳에서 유실되고 훼손될 위기에 처한 고전 영화들을 막 복원하는 사업을 자기가 앞장서기도 했거든요. 우리나라 김기현 감독의 한여 복원판도 마틴 스콜세지가 만든 재단에서 그 복원에 굉장한 큰 기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보면 이 사람은 어릴 때 신부를 꿈꿨댔죠. 그리고 뉴욕이 이탈리아 이민자이기도 하고 영화 광역. 그러니까 이런 그가 자연스럽게 자신을 표현하고 계속 지속해서 작품을 만들면서 자기 고유의 어떤 것이 보는 사람들에게도 느껴지게 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뭐 일례로 최근 마틴 스콜세지가 제일 핫해진 이야기 중에 하나는 그가 어디선가 인터뷰에서 마블 영화는 시네마가 아니다. 막 이런 말로 분란을 일으켜버려가지고 살짝 꼰대스러운 그의 발언이 그를 이제 세상에 관심을 받게 만들기도 했는데 그 발언도 어쩌면 그로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스콜세지다운 당연한 소리를 내뱉은 거겠죠. 뭐 앞뒤 맥락과 행간을 파악해서 그를 적극 지지하는 사람과 그래도 그 말은 꼰대 같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하는 여러 입장이 있지만 어쨌든 스콜세지가 스콜세지 했다라는 측면에서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미술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미술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갑자기 바스키아나 키스 에링 뭐 이런 사람들의 그림들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들의 그림을 뭐 컨셉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스타일이라고 해야 할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저보다 더 회화에 정통한 분들이라면 제가 지금 막 스타일이라고 부르는 그 겉으로 보이는 어떤 그 그림들의 특징에서 그 그림을 그린 작가들의 삶이랑 그들이 그린 그림이 지닌 어떤 시그니처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유
혹은 그 기원을 설명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결국 우리는 우리가 만든 어떤 창작물과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고, 그리고 계속 창작을 이어갈수록 어떤 흐름이라는 게 생기고,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의 모티브를 계속 발전시켜 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안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뭐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요구에 의해 무언가 만들어내는 거라면 안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필요에 의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제작이 아니고, 필요치는 않지만 내가 하지 않을 수는 없기에 만들어내는 창작의 영역이라면, 나 자신이 지금 나의 현재 상태가, 그리고 이 나의 현재 지금을 이루게 한 나의 과거와 나의 선택과 앞으로에 대한 나의 고민, 그리고 나의 지금의 관심사, 그리고 정착된 가치관, 그리고 욕망, 뭐 이런 게 한데 다 어우러질 수밖에 없지 않나? 아니 그렇게 해야만 창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달리 말하자면 그게 자기 표현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그 자기 표현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앞서 말한 나의 어떤 것, 내 안에 무엇이지, 지금 이 순간의 대세, 트렌드, 유행 같은 게 자기 표현을 가능하게 해주는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세상의 변화에 둔감해져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흐름 안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나의 흐름과 세상의 흐름이 어느 부분에서는 같이 흘러가고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서로 부딪히는지를 잘 봐야겠죠. 나를 잘 보기 위해서는 나 또한 어떠한 흐름 안에 속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것이 내가 뒤처지지는 않았나,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앞서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나의 위치를 아는 것 아닐까. 아까 제가 작가들 모임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모임이 끝나고 나서 뭐 어떻게 각본을 하나 기획 개발을 하게 됐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지금 이 기획 개발을 하고 있는 시나리오를 구상하다 보니까 제가 그 몇 년 동안 개인적으로 막 조사하고 이상하게도 관심이 가서 진짜 오랜 시간 붙들고 있던 소재, 주제, 근데 풀리지 않던 막 막혀있던 아이템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막 고민하고 모아놓았던 생각이나 자료들이 지금 이 아이템을 기획 개발을 하면서 딴 작가들과 막 회의를 하고 있다 보니까 막 하나로 엮이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야 그런 이야기를 만들 적절한 타이밍이 무르익었을 수도 있고요. 한켠에라도 계속 생각을 멈추지 않은 덕분에 지금 그것들이 유용하게 잘 쓰여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아는 작가 중에 한 명은 10년 전에 이미 굉장히 완성도 있게 적어놓은 아이템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모두가 이런 건 지금 못 만든다 라고 했던 시나리오였거든요. 근데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다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찾고 있답니다. 지금 만들 수 있다, 지금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렇다고 그 이야기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이야기인가? 그렇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막 엄청 트렌디한 현실과 딱 맞아떨어진 뭔가 있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에 약간의 낯설미 있는, 하지만 세련된 이야기였다, 저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걸 쓴 작가를 아는 저로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운 시나리오다, 그 시나리오는 그 답다 라고 말해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게 또 이제 어느 순간 소위 트렌드에 부합하는 이야기가 돼버린 것이죠. 10년 전에 쓴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결국 무언가를 창작하거나 크리에이티브한 삶을 살고 싶을 때 우리가 가장 듣기 좋은 찬사는 너답다가 아닐까 싶어요. 트렌디하다 라는 말보다 과연 너답다, 이 말이 훨씬 더 좋은 말 아닐까.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결국은 나다운 게 뭔지를 찾는 게 관건이겠죠. 작가 모임의 난상 토론도 비슷하게 결론이 났습니다. 자기가 잘 알고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영향을 준 것들, 자기가 오랜 시간 꽂혀있는 무언가, 그걸 드러내는 것이 우선 아닐까. 그래서 그것이 잘 드러난 이야기를 썼을 때 그 이야기를 본 사람들이 무엇보다 그 이야기를 쓴 사람이 궁금해지거나, 아니면 이걸 쓴 사람은 이런 사람인가 보다 라는 것을 읽을 수 있다면, 그래서 과연 그답다 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그게 결국은 우리 모두가 애타게 찾는 비오리지널이 아닐까요? 그리고 오리지널이 되면 트렌드 따위는 크게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데
이렇게 실컷 떠들고 보니까 이게 다 글쓰기 싫어서 하는 넋두리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끝!